우선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충격적이게도 11월 2일 급작스럽고 안타깝게도 엔터테이너 박지선 씨가 숨진 채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대단히 밝은 모습이었고요. 여태까지도 많은 개그 프로그램들과 예능에서 많은 웃음을 주던 고인이어서인지 처음 소식을 접한 저도 아니 대체 왜? 라는 생각부터 들 정도로 이런 비보가 아예 이해가 안 될 정도였었죠. 고인은 평소 알턴 질환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서 10월 23일경 수술을 하기로 결정했다 하고요. 이후 치료에 매진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이때 고인의 모친도 고인과 함께 지내던 중인 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런 중에 고인의 부친이 고인과 모친이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 모두 숨진 채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고 하고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 등이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경찰에서는 유족과 상의를 해서 부검을 할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일각에서는 또 어처구니 없는 추측이나 억측이 난무하고 있었고 누구랑 불화설이니 뭐니 괜히 박성광 같은 이런 사람들하고 엮어가지고 몰고 다니고 이야기가 돌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어이없는 추측부터 고인이 지병이 원래 이게 있었는데 이게 문제가 돼서 이게 참 원인이 아니겠냐 이런 지병에 대해서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바로 그 지병에 대해서 알아보죠. 일전에 고인의 예능 방송이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몇 차례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하기도 했었고 개그 소재로 삼았었던 바로 그 지병은 햇빛 알레르기라는 건데요. 이 햇빛 알레르기라는 말은 말 그대로 햇볕을 쬐면 알레르기 질환처럼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병을 말하는 겁니다. 정확히는 다형태광 발진, 우드 모양 물집증, 만성 광선 피부염, 일광 두드러기 등의 여러 피부 질환을 모조리 묶어서 통칭 햇빛 알레르기라고 부르는 건데요. 주로 이 햇빛에 노출된 부위를 따라서 두드러기나 붉은 반점이나 물집, 벌겋게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여름철 해변가나 계곡에서 선크림을 깜빡을 했을 때 벌겋게 타버린 피부랑 이 뭔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싶지만 이런 햇빛에 탄 일광 화상의 경우에는 자외선 중에서도 파장이 상대적으로 더 짧고 강력한 UVB 이상의 자외선에 영향을 받거나 충분히 많은 자외선을 지속적으로 노출해서 쬐는 경우에 발생하지만 이런 햇빛 알레르기의 경우에는 알레르기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파장이 길고 위력이 떨어지는 UVA급 자외선에 노출만 되어도 심한 경우에는 이 자외선이 아닌 가시광선에 노출이 되더라도 지금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이런 조명에 노출되더라도 바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남들은 밖에 자유롭게 돌아다녀도 여름철 태양을 잠깐 쬐도 겨울에 춥다고 일광욕을 하면서 따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문제가 안 생기고 또 그게 정상인데도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그저 노출만 돼도 바로 피부가 뒤집어지게 되는 거죠. 피부가 어떤 식으로 뒤집어지느냐에 따라서 발진이냐 물집이 생기냐 두드러기가 나냐 아토피처럼 올라오냐 아니면 다 섞여서 생기냐에 따라 이름이 붙여진 게 다 이런 질환들입니다. 이런 햇빛 알레르기 증세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생기는 건지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알레르기니만큼 면역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는데요. 햇빛에 노출된 후에 변성된 피부 구성물의 일부를 몸에서 적으로 인식해서 면역 반응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아니면 자외선을 받은 면역세포들이 갑자기 활성화가 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닌가 추측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게 또 아무래도 알레르기다 보니까 다른 알레르기랑 연합해서 생기기도 합니다. 다른 물질에 알레르기 있는 사람이 같이 이런 햇빛 알레르기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항생제나 진통제에 노출된 후 혹은 자외선 차단제, 향수에 들어간 화학물질 같은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된 후에 갑자기 이런 햇빛 알레르기까지 확 덤터기로 생겨버리는 경우도 있어서 정말 어이없이 걸리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이 고인의 경우에도 학창시절에 생겼다는 이 햇빛 알레르기 때문에 야외 활동도 잘 못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 사진에서 보듯이 모자를 쓰고 다니는데도 벌겋게 얼굴이 일어날 만큼 그래서 화장품도 못 쓸 만큼 증상이 심했다고 합니다. 이런 햇빛 알레르기는 주기적으로 빛을 쬐줘가지고 면역체계가 무디게 반응하도록 하는 그러니까 똑같은 메뉴만 줘서 질리게 만드는 거랑 똑같은 거죠. 광선치료요법을 쓰거나 스테로이드 크림 같은 염증 반응 자체를 줄여주는 약 혹은 이제 여러가지 항히스타민제 같은 그런 약들을 써가지고 병을 억제할 수는 있지만 이게 궁극적인 치료가 되는 건 아니고 치료가 또 잘 되는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증상을 예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요. 자외선을 잘 막아주는 그런 고등급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거나 피부의 태양 노출 자체를 줄여주는 등 결국에는 태양을 피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대단히 큰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물집 같은 피부질환 여러가지 피부질환이 생겼다 말았다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감염질환으로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계속 경계를 해야 할 상황이 되는 거죠. 독일의 전 총리였던 헬무트 콜 총리의 부인이었던 한네온 여사가 바로 이 햇빛 알레르기로 발생한 그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일례가 있기 때문에 혹여나 고인도 이런 지병인 이 햇빛 알레르기로 인한
우울증으로 고생한 거는 아닌지 의심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 햇빛 알레르기가 또 수술 같은 걸로 치료하는 병은 아니기 때문에 23일날 받았다는 수술하고의 연관성은 좀 떨어지지 않겠나. 아무래도 이 알레르기와 수술은 관련성이 서로 떨어지지 않나 싶습니다. 정확한 사망 원인은 아마도 나중에 조사 결과로 발표되지 않을까 하고요. 이번 시간에 이야기한 이 질환이 실제로 이 우울증의 원인이 되었는지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게 사실인지도 모든 게 불확실하기 때문에 섣부르게 추측해서 찌라시를 만들어내는 것은 우리 모두 경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